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강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무경농사 하시는 분들 많이 뵙게 되고 무경농사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거의 99%가 무경농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셔요.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주제를 삼아봅니다. 자, 바로 상서 했던 얘기를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농. 자,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은 소농이죠. 99%가 이제 2그룹 전면경운의 화학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대안은 뭐냐? 4그룹의 유기농물질 부분경운 화학농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1년에 뭐 농사 2기작 하신 분들 있고 1기작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뭐 한 번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0번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년에 밭갈이를요. 최대는요. 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한 서너 번은 하거든요. 이런 공장용 농업을 할 거냐. 그것보다는 이제 저 얘기하는 거는 전면적인 밭갈이 없는 이제 0.1은 뭐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씨앗을 기계로 가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0.1인데 그러니까 밭갈이 전면가는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4그룹인데요. 흙이 안 보이게 하고 흙을 보이게 하고 그 차이죠. 저 비가 왔을 때 흙이 안 쓸리게 하게 보호하고 흙을 살리는 개념이니까요. 세계 선진국의 화학농을 지금 어떻게 갔냐면요.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4그룹입니다. 유기물 멀칭 부분 경우는 화학농이 대세입니다. 자, 이게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생산 비용이 우리가 100이라 그러면 평균 전면 경운 했을 때 10% 5% 가져가 얘기하거든요. 지금 뭐 이게 미농부나 이제 캐나다 그쪽에서 가서 정부의 그 농 관련 이제 들어가시면은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을 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친환경 유기농도 우리가 현재의 그 전면 경운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그룹의 유기물층 부분 경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 보면 무경운 해가지고 하신 분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몇몇 농가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미끄럼 해가지고 뭐 잡초 매트 같은 거 비닐 씌워서 하는데요. 그 질산염의 문제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자, 그래도 가치를 높였는데 치명적인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유기농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년에 이렇게 많은 밭갈이 하는 공장 유기농보다는 자연형 밭갈이 잃지 않는 흙을 보호하고 흙을 살리는 개념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형 유기농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 앞서가신 분은 하겠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 그러면 경영비가 너무 들거든요. 생산 비용이고 품질이 너무 낮고요. 또 이 방식의 생산은 절대로지 않다는 건 뭐 해보신 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나 최근에 확산되는 체험교육 농장이나 자연치료 농장들이 현재 이런 뭡니까 흙에 노출돼서 흙이 비가 올 때마다 쓸려가고 이런 농사 방법보다는 흙을 보호해서 흙을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그런 생명 치유적 가치의 그런 농업을 했었으면 좋겠다. 치유 농업인데 흙을 보호를 못하고 파괴시키는 행위는요. 저 치명적인 그런 그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된다. 도시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전면경은 도시농이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환자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이제 도시농을 텃밭이라는 게 많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전면경은 도시농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유실되는 거죠. 빗물에마다 양분까지 유실되고 그러니까 비료 퇴비로 해가지고 작물 키우는 농사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흙이 양분을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보면 자연생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양분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듯이 농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치유적 가치의 그런 양분이 담아낸 농산물 생산하는 이런 농업도 꼭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밭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자세히 소개한다고요.
아이들이 흙 이제 밭에 가서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강요한 아니거든요. 스스로 더럽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더러운 것 같지만은 그걸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에 보면 굉장히 더럽고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흙이 묻고 여기서는요 비가 금방 와가지고 엄청난 비가 온 다음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빗물이 깜짝 같습니다. 이제 이게 흙이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린이집 텃밭이나 유치원들, 학교, 도시에 이런 텃밭 만들기는 자세히 제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그룹 권장하는 이유는요. 낮은 생산 비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밭갈이에서 제일 큰 그 영향을 끼치거든요. 밭갈이가 뭐냐면 병충해 관계도 연결 있고 농약으로도 연관성이 있고요. 그도 잡초 발생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생산 비용을 굉장히 줄인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농업이 최대 가치라고 하는 식량의 공급만이 아니라 치유적 가치가 있거든요. 흙이 뭐 자연의 흙과 인간의 뼈는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흙의 양분이 사람이 그걸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농사거든요. 그 과정이 그런 품질적인 걸 생산할 수 있다. 지금 뭐 수백만, 700만 하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란 농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명용어는 화학비료나 아니면 퇴비. 그러니까 퇴비하면은 이제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몇 편 후에 퇴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높은 생산성입니다. 이런 농사하면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데요. 안 해보시고 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 아까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요. 그쪽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면 엄청납니다. 생산성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경적, 윤리적,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소농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장 포화거든요. 품질이 낮은 거 저가에 생산해서 지금 시장 포화의 상태에서 경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 비용도 아니면 품질, 생산성과 가치가 있는 이런 사그룹 농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 보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99%가 잘 모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첫 강의에서부터 시작하면 20년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교육만 하고 이제 이런 지식만 팔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기농이라든가 뭐 그런 자연농이라도 하신 분들이 그냥 요청이 와가지고 교육할 때 여쭤보면요. 무경 농사 하시는 분, 무경 해보신 분, 무경에 다 아시는 분 손 들으시면 나중에 무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읍니다. 그러니까 무경 농사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사 종류가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다르다. 화학농도 몇 그룹이 다르다는 걸 얘기했고요. 자연농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농은 2그룹 있고 3그룹 있고 4그룹, 5그룹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2그룹 전면경원, 자 3그룹 부분경원, 오늘 얘기할 4그룹의 유기물층 부분경원, 그리고 진짜 무경원 농사 이게 5그룹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되게 우리나라의 99%가 유기물층 부분경원 농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런데도 무경 농사를 5그룹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5그룹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경 농사 하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 강의나 아니면 이제 귀농교육에 보면 이런 자료 제가 참석해서 자료를 보면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강사들도 그걸 모르셔요. 이제 저희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걸 알아듣고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아직도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블로그, 카페 글들이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요.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부분경원인데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1공농입니다. 우리가 1그룹의 2공농에서 말이 많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액으로 재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농업으로 봐야 되냐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농업이니까 1그룹이고요. 자, 이게 전면경원 2그룹 농사입니다. 이제 흙이 노출되는 거죠. 밭갈이에. 자, 이게 3그룹이요. 우리나라 옛날에 외전기. 최근에 기계들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 이제 부분경원하는 씨앗 파종하는 거죠.
그래서 흙이 노출된 상태. 그래서 부분경운만 하지 흙을 보호하는 유기농 멀칭을 안 하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그룹. 4그룹이 뭐냐면 유기농 멀칭에서 흙을 보호하고 흙을 살리는 개념으로 가는 부분경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요거를 이제 바깥이 전체 안 하니까 무경으로 얘기를 하셔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에 씨앗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 것과 모종을 아니면 씨앗을 심는 건 전혀 다른데, 우리는 그 제가 만나본 90%가 부분경운 농사를 하셔요. 씨앗이라든가 모종을 심고요. 그런데 바깥에 안 하니까 무경운 농사. 그러니까 무경운 상태에서 농사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할 때 무경 농사합니다는 안 맞거든요. 이거는 부분경운 농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경 농사거든요. 씨앗이 이런 유기농 때 그대로 직파하는 겁니다. 이제 손으로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우리는 뿌리기만 하는 거죠. 야생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듯이. 이게 5그룹의 유기물 멀칭 무경 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도전도 안 해봤고, 이거는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번 이 편에서는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4그룹이 모종을 심은 거죠. 브로콜리, 양배추인데요. 요거는 이제 콩인데요. 유기농 멀칭에다 씨앗을 그대로 뿌린 겁니다. 이게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가 우리는 무경운과 부분경운의 차이다. 그런데 부분경운을 무경으로 얘기하는, 무경 상태는 맞지만 무경운 농사는 아니거든요. 자, 농사를 얘기할 때는 부분경운 농사, 무경운 농사, 이제 4그룹과 5그룹 분명히 차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의 무경운 사례를 좀 소개하면 더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소개됐고, 자, 이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봤을 건데, 생태적이라 아니면 뭐 귀농하신 분들 한 번쯤 읽는다는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죠.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 뭐 찌부라기 혁명인가요? 그 책이죠.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이 지금 보리밭에 뿌리는 게 뭐냐면 벼거든요. 이게 무경 농사입니다. 자, 보리가 수확 전에 벼씨를 뿌려서,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이제 심는다든가 기계적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 손으로 가긴 하지만 흙을 건들지 않고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경 농사입니다. 정확하면 씨앗 직파죠. 그리고 밭농사에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이 대단히 중요한 게 대단한 게 뭐냐면 무경 농사를 굉장히 도전했어요. 흙공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씨앗을 밭에다 뿌리니까 새들이 와버리고 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리밭에서는 뭐냐면 음지가 형성되니까 발을 합니다. 근데 맨 땅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공을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경운을 시도를 하려고,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대단한 연구자죠. 그래서 뭐 아시아의 철학자다 뭐 그런 그 서구에는 정말 많이 알려지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경운화 자연농하면 이제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무경운 농사의 정말 선도자세요. 저도 이제 그 일본에 갈 때마다 이제 듣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흙공 만드는 게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보리나 벼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돼요. 수확하기 전에 무경운 농사가요. 자, 우리나라에도 태평농업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 버금갈 정도의 그런 태평농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태평농업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전면경운하는 상당수가 그렇죠. 뭐 99%라는 얘기면 뭐 하면 좀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태평농 다 가서 보면 다 부분경운 농사세요. 모종이라든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보면 이제 흙공을 만드는 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일본에 이제 제가 2년마다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이걸 시도하셔요. 이제 책을 보고 생태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귀농하셨거나 이제 사시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거 몇 평이나 만들겠어요? 몇 농사 짓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안해야겠는데 맨 땅이 가니까 발 안 하고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거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도 대단하신 거죠. 이 시대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리와 벼에 수확하기 전에 이런 거는 이제 성공을 하셨고, 그런데 밭농사에는 성과가 없으셨어요. 이것도 성과입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뭐 보급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시도는 대단하다. 무경농사의 선구자 아닐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잘 알죠.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방송이나 책이나 이제 많이 보는 자 가하고치 유이치 선생이십니다. 벼농사 무견 벼농사 하면은 가하고치 유이치 지금 이제 살아 계십니다만은 거의 활동을 이제 거의 못 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로 동료분의 집에서 제가 머물렀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가하고치 선생은 무교원 농사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가하고치 선생의 농사는 부분경운 농사다. 제가 일본 교육을 할 때 이기하니까 굉장히 충격들을 받으셨어요. 무경운 농사와 부분경운 농사 이 차이를. 처음엔 이제 무경운 농사 아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설명을 딱 교육받고 나서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를. 그래서 후쿠오카 마사토 선생과 가하고치 선생님 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뭐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 가하고치 밭농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셔요. 씨앗과 모종을 심으셔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무경농사가 아니라 무경 상태에서 농사 짓긴 하지만 부분경운 농사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이 그 가하고치 선생보다 연세는 이제 2살 밑이신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여기서 선생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1박하고 전날은 제가 교육을 밤에 일본 분들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하고 다음 날은 이분이 그 가하고치 선생 같이 교육을 하세요. 현장에서 실현지에서 한 3,600평 되거든요. 벼농사와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합니다. 일본인 교육생들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사진 찍었던 건데요. 지금 사진에 보면 씨앗을 뿌리는 선생이시거든요. 지금 씨앗을 파종하는 겁니다. 근데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흙으로 다 일고 있어요. 씨앗이 맺혀야 된다고 다 긁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밟으셔요. 이게 씨앗 파종 방법이었어요. 가하고치 선생이나 이제 이 선생님들 같은 이제 방법의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이제 호미로 파서 이제 또 다시 멀칭하고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한국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실현지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가하고치 선생이나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도하고 계신 분이 저 교육받고는 깜짝 놀라죠. 안 되고 포기 상태인데 진짜 무경농사가 뭔지 알게 됐다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씨앗 직파 농사가 바로 이거 저희 집입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직파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밭갈이 안 하고 지금 유기물 멀칭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열무거든요. 열무에 씨앗 직파 5그룹 농사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죠? 같은 텃 아시죠? 이게 보시면 이 상태에서 씨앗을 직파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 난이도가 필요하고요. 어느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시도하다가 실패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채소편에 가면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유기물 멀칭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파종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시도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자연농은 안 되고 이런 5그룹에 이런 유기물 멀칭은 안 된다. 이게 많이들 이제 그런 글들 보게 되고 많이 봐왔거든요. 듣게 됐고요.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은 보시면 이제 씨앗 직파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체 홈이나 뭘로 해서 걷는 게 아니고요. 씨앗만 뿌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무경사죠. 보시면 이제 배추입니다. 배추도 이렇게 걸고 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추 같은 거 되느냐? 되거든요. 무도 되고요. 뭐든지 모종으로 심으면 되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씨앗을 심으면 되겠지만은 그냥 직파도 된다는 거. 근데 그 다른 게 뭐냐? 유기물 멀칭이라는 게 이게 제가 찾아낸 거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무도 마찬가지 같은 톱 아시죠? 보시면은 이제 2그룹과 자 4그룹에 이제 정확히 이제 전달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부분경운 농사, 무경농사. 그런데 우리가 무경농사는 이렇고
부분경농사가 99%인데 무경농사 알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5그룹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KBS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달래요. 농사 짓는 거를.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겁났죠. 그때는 뭐 방송만 아시지 않습니까? 뭐 굉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어떤 프로냐면 농어민의 시간이라는 그 새벽에 선진 농법을 알려주는 이제 농업 방송이거든요. 농어민 시간요. 그때 거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왔어요. 출근을 안 하고. 제가 안 갈까봐. 이제 같이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제가 그때 2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뭔 얘기했냐면, 제가 벼농사했는데 보리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까 후쿠오카 마사노 성선 같이요. 그렇게 농사 지으니까 뭐 난리 났죠. 그 당시에. 지금도 무경 농사하면 뭐 되느냐 안 되냐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뭐 더 하겠죠. 더 했죠. 근데 저 나중에 보니까 방송에 추천해 주신 분이 농촌지도소 계장님하고 과장님이셨어요. 왜? 제가 하는 농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파란을 이렇게 뭐 했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초생대비 담당한, 그 당시에는 이제 풀을, 과수원, 제주도 밀감이죠. 풀을 다 없애야 되고 땅을 파서 비료 퇴비를 넣었거든요. 이제 열십자에서 1년마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땅을 파서 퇴비 놓는 거 아니다. 풀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초생재배죠. 그리고 이렇게 씨앗을 벼 수확하기 전에 보리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당시는 뭐 굉장한 파란이었고 말이 많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농촌 농업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엔 저 혼자뿐이었거든요. 저희도 지금은 농업 경영입니다만 그때는 영농 후기자였습니다. 그때 초창기였으니까요. 20몇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지역이만 해도. 그 연찬회 끝나서 이런 걸 주장하니까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때린 놈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맞은 놈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어린 놈이 말이야 농사 안 하는데 과수에 풀을 키한다는 주장을 했으니까 땅을 파서 비료태비 넣으면 안 된다. 지금도 미끄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욕하신 분 계셔요. 밭갈이 하면 안 된다. 밭갈이 돼서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문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해가지고 뭐 흙이 살아난다 뭐 한다요. 흙을 망치는 거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35년 전부터 맛세쟁이였나 봐요. 좀 이단적인 뭐 그렇게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왔고 저는 이제 이 농사를 좋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회도 않고 지금이 정말 농사를 잘 지었다 생각해요. 왜? 건강해졌으니까요. 뭐 그거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만족하고 행복하니까요. 자, 오늘은 무경농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분경농사와 무경농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런데 99%가 부분경농사인데 무경농사 알고 있다. 자, 무경농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소편에서 제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농사는 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한눈 안 팔았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치유적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방대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창업 교육해가지고 이제 한 번 교육할 때 책 10권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8시간이면 책 한 권이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틀씩 해가지고 이제 5회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런 양이 이제 방대합니다. 그때도 다 했던 못한 노행들이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부 다 급한데 어느 쪽을 먼저 해달라. 먼저 할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병아리 키우기서부터 닭사육 먼저 해달라 하신 분이 꽤 계셔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농사편으로 반농사 쪽으로 먼저 해야 되느냐. 또 한쪽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문자라든가 그런 거 안 보는데요. 몇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별을 해달라.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은데 어느 쪽 부분이 먼저 해야 될지요. 어쨌든 간에 제가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6편에서는 두 번째 대안입니다. 농업으로
농촌 농업을 살려보자. 농업이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거. 농업이 가져 있는 최대 자원, 농업의 최대 기능. 근데 놓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